세월호법 협상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여야 합의로요. 4인의 특검 후보군을 추천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8.19 2차 합의안인데요. 2차 합의안은 유효하고 여야 합의로 4인의 특검 후보군을 추천하기로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네, 유족 대표도 오늘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참여를 했는데요. 유족의 참여는 추후에 논의한다라고 이렇게 합의문에 적혀 있습니다. 자, 이게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부 김웅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앞서 김민성 기자가 전해준 것처럼 세월호 특별법 협상 이제 타결이 됐는데요. 오후 5시 정도부터 타결의 기미가 보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 오전부터 협상을 이어갔는데 그 오전까지만 해도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YTN이 라이브로 그 유가족이 참여한 협상 과정을 한 20여 분 동안 보내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그 당시 때도 이 전권을 위임해라. 그렇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좀 갈등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합의문을 보면 유가족의 참여 여부는 추후에 논의한다라고 되지 않았습니까? 가장 민감한 부분이 입법, 그러니까 이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유가족을 참여시키느냐 여부입니다. 일단 오늘 아까 설전을 벌였던 그 협상 과정에서도 유가족이 협상 과정에 참여하면 안 된다.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한 몫이기 때문에 유가족은 참여하면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유가족이 야당 원내대표한테 정권을 위임을 해줘야 된다. 이런 문제로 오전 내내 설전을 벌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유가족이 일단은 빠진 상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새누리당이 애초에 주장했던 대로 입법권은 국회가 가져가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어느 정도 관철을 시킨 것이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내세웠던 그 박영선 안에 따르면 이제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여야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이 특검 추천위원회에 합의를 해서 추천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유족이 같이 참여하는 그 당초의 안이었는데 이게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일단 여지는 뒀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족이 추후에 참여하기로 한다라는 문항을 넣으면서 여지는 뒀지만 1차적으로는 유가족이 참여하지 않는 안이 통과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새누리당의 입장이 그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협상 과정을 처음부터 되짚어 보면 새누리당의 입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았습니다. 유가족, 그러니까 사건의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가 수사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이 때문에 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 유가족이 포함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새누리당의 일관된 입장이었고, 그 부분이 관철이 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합의안에 대해서 일단 그 세월호 유가족들도 동의를 한 것이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 아직은 세월호 유가족의 입장 발표는 제가 이 스튜디오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가족이 동의를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유가족은 이 안에 대해서 원내대표, 그러니까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한테 권한을 위임한다라는 언급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서 당장은 유가족이 반발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유가족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는 추후에 당장 오늘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새정치민주연합과 유가족 간의 협상 과정에서, 협의 과정에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양해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8.19 그 2차 합의안을 보면요. 그 핵심은 이제 여당 특검 추천위원 2명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게 사실상 8.19 안에 2차 합의안의 그 핵심 아니었었습니까? 근데 이제 유가족은 추후에 논의한다. 이렇게 하면 뭔가 좀 그 2차 합의안보다 좀 후퇴한 게 아닌가. 야당 입장에서는 이 합의안,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합의안의 그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8.19 합의는 유효하다라는 언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특검 후보 추천위원이 총 7명인데 이 중에서 여당이 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두 명을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이 2명을
유가족의 추천을 받아서 일단 임명을 합니다.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얻어서 그 조항은 유효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살아 있고 그리고 나서 일단 그 특검 후보 추천위원을 구성을 한 다음에 이 위원들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특검 후보 2명을 추천을 해서 대통령한테 넘기지 않습니까? 이때 이 4명을 이 위원들이 고를 수 있는 4명을 추천을 하는데 이때만 유가족이 지금은 빠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특검 후보 이제 4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할 수 있다라는 걸 또 그럼 새롭게 추가가 된 거군요.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유가족들이 다 동의를 하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됐고 또 이게 각 당에서 추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총에서요. 지금 의총이 열리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의총은 지금 시간이 한 7시 10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의총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본회의를 이제 준비를 하는 단계일 것 같은데 2차 합의안도 의총에서 이게 부결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어떻게 보면 3차 합의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3차 합의안은 그 여야가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의총에서의 추인 여부는 조금 더 이제 취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 추인을 받았고. 잠시만요. 지금 생방송으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이시는 장소가 보통 여야 원내대표가 회담을 하거나 회동을 할 때 주로 이용하는 운영위원장실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뭐 이제 합의문 그 조항을 가다듬으면서 저곳에 있었죠.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협상 과정에서 늘 저곳 운영위원장실에서 협상을 해왔고 오늘 저희가 라이브로 보여드렸던 유가족이 참여한 그 협상 그 장소도 바로 저곳 운영위원장실이었습니다. 일단 양당 3명씩 들어가서 합의를 했습니다. 원내대표 그리고 정책을 주관하는 각 당의 정책위 의장 그리고 협상을 주관하는 원내 수석 부대표 그리고 원내대표 이렇게 3명씩 들어가서 합의를 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양당의 합의사항입니다. 합의사항이 이제 공식적으로 나왔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명씩의 서명이 들어가 있고요. 이광구 원내대표, 박영선 원내대표, 또 정책위 의장, 말씀하신 대로 원내수석 부대표 이렇게 6명이 최종 합의를 본 것이군요. 최종 합의를 봤을 때 일단 유가족 대표는 최종 합의를 볼 때는 빠져 있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의견 수렴은 충분히 했다는 게 여야의 입장이겠군요. 제가 알기로는 여야가 협상을 한 다음에 유가족과도 분명히 의견 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합의문을 쓰는 과정에서는 유가족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지금 일단 양당 의총에서 추인 절차가 아직 완료가 됐는지 여부가 확인이 안 됐고요. 일단 10월 말에 처리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정부조직법 개정안, 세월호 특별법, 유병헌법까지 같이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면서요. 이게 여당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당은 이게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자, 여당은 정부조직법과 유병헌법 등 관련 법안들을 처리를 하자라는 게 양당의 주장이었는데 결국은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양당이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한 거예요. 결국에는 여당 쪽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연계 처리를 받은 것이고 또 야당 측에서 받은 거는 뭐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 특검 추천권에 있어서 하나의 더 안전장치를 마련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그 위원들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야 합의로 그 위원들이 고를 수 있는 인력 자체를 한정을 하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안전장치를 마련을 했다. 그렇죠. 2차 안은 그러니까 특검위원 7명 가운데 여당 2명, 그러니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위원 가운데 2명을 이제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데까지 합의를 했는데 유가족 오늘 대표의 말을 빌리면 독립성 있고 중립성 있고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고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양심적인 특검이 나와야 한다. 임명이 돼야 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4인의 특검 후보군 중에 유가족도 어느 정도
이 정도 특검이면 충분히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갖고 양심적이게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특검 후보군의 이름을 올려서 대통령에게 그렇죠. 올리는 수 있는 거죠. 일단 여야 합의라는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4명을 추천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추천위원들이 2명을 고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협상 과정을 이거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설명입니다.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유가족의 뜻에 반하는 합의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이 줄곧 유가족의 입장에서 이제 협상을 해왔기 때문에 유가족이 믿고 안심해도 된다라는 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야 간에 가장 좀 첨예하게 대립을 했던 그 유족 참여 문제 추후에 논의하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씨를 남겨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불씨를 남겨뒀고 어떻게 보면 출구를 마련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유가족의 참여 어느 쪽으로 보느냐의 문제인데 당장은 참여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뒀고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유가족이 굳이 참여 안 해도 안심할 만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추후에 충분히 협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지금 운영위원장실에 양당 협상 대표단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 박영선 원내대표 모습 보고 계시고요. 지금 협상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60여일 만에 특별법이 타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 19일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세월호 특별법 직접 들어보시죠. 우선 읽고 난 다음에 양당 합의 사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8월 19일 합의안은 그대로 유효하며 양당 합의하에 4인의 특별검사 후보군을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2.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는 배제한다. 3. 유족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는 후후 논의한다. 4. 세월호 특별법, 정부 조직법 및 일명 유병헌법은 10월 말까지 공시처리하도록 한다. 5. 국정감사는 10월 조금 전에 7일부터 발표했던 건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대표예요.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왕구,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박영선,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 유용근,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김영덕. 자, 앞서 김웅래 기자가 전해주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5가지 항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요. 잠시 뒤에 기자들의 일문일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렇게 손을 맞잡은 게 양당 원내대표가 취임한 게 5월 15일입니다. 이후에 법안 처리 한 건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손을 맞잡은 게 167일 만입니다. 167일 만이에요. 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67일 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호법 때문에 그동안 국회가 꽉 막혀 있었습니다. 지금 국민의 요구도 세비 반납하라는 거 아닙니까? 5월 15일 이후로 법안 처리가 한 건이 없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합의가 나왔고요. 당장 본회의에서 계류된 91건의 법안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합의한 대로 10월에는 세월호법과 유병헌법 그리고 정부조직법 등이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감도 예정대로 실시가 되고 그러니까 정기국회가 정상화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기자들의 일문일답을 받지 않고 운영위원장실을 빠져 나간 것 같은데요. 밖에서 또 일문일답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보통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면 일문일답은 실무진에서 받기 때문에 아마 원내 수석부대표나 정책위 의장이 기자들의 일문일답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잠시 뒤에 취재가 되는 대로 저희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주요 합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 지난 8.19 2차 합의안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특검 후보 추천위원
중에서 여당목 2명을 유가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얻어서 추천을 한다. 이 네.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살아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특검 후보군 중에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려운 인사는 배제한다. 이 말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검 후보 추천위원들이 최종적으로 특검 후보를 고를 수 있는 4명을 고르게 되는데 예. 이 4명 중에 편파적이거나 특정 정파가 있거나 이런 인사를 배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국회 정상화의 의미로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0일 동안 실시한다. 그래서 국감 일정을 못을 박았고요. 예. 그리고 새누리당이 요구를 해왔던 정부조직법 그리고 유병헌법 10월 안에 처리를 한다. 그리고 야당이 요구해왔던 세월호법도 10월 안에 처리를 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동안 1, 2차 합의안이 의총 과정에서 추인을 받지 못해서 계속 파기되는 그런 사례들이 되풀이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여야 모두 굉장히 합의하는 데 조심스러웠고요. 그리고 그 과정만 보더라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합의는 반드시 지켜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해보고 전망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세월호 특별법 협상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앞서 정치부 김웅래 기자가 전해드렸듯이 여야 원내대표가 한 2차 합의 사항 그대로 유효하고요. 여야 합의로 4인의 특별검사 후보군을 추천하기로 했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하지만 유족 참여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불씨를 남겨뒀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김웅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